리퍼지토리의 팩토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DDD에서의 팩토리의 역할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DDD에서의 팩토리는 애그리게이터 생성 로직이 복잡할 때 엔티티 내부가 아닌 별도의 팩토리에서 처리를 해서 도메인 모델의 순서성을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로 불변식 보장입니다. DB에서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될 때 생성된 상태가 도메인 규칙을 준수하는지 유효한 상태를 갖도록 강제합니다. 그래서 생명주기의 시작부터 무결성을 보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 애그리게이트 루트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애그리게이트 내부 구성 요소를 직접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반드시 루트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생성되도록 관리합니다. 팩토리가 복원 지점이 되니까 루트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구성 지원, 리컨스티튜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DB에서 데이터를 불러와 객체로 복원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객체로 생성하는 과정을 분리를 내부적으로 해서 생명주기의 각 단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게 바로 DDD에서 얘기하는 팩토리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 부트 뭐 이런 거 쓰면 이제 스프링 데이터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데이터. 데이터에 2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JPA가 있고 JDBC가 있습니다. 그냥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JDBC도 있지만 스프링 데이터의 JPA, 스프링 데이터의 JDBC 이렇게 2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 2가지를 DDD에서 얘기하는 팩토리 구현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감각적으로 안 어울린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아까 전에 봤던 DDD에서의 팩토리 역할 4가지를 한번 검증 포인트로 잡아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복잡한 생성 로직을 캡슐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스프링 데이터의 JPA와 JDBC는 퍼시스턴스 팩토리의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퍼시스턴스 팩토리가 있고 DDD에서 얘기하는 도메인 팩토리가 있는데 이 둘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DB의 롤을 객체로 전환하는 로직은 잘 캡슐화가 돼 있어요. 우리가 엔티티 같은 거 만들고 그 엔티티를 단순히 리파지토리의 마커 인터페이스만 익스텐더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구현해 주잖아요. 비즈니스적인 파라미터를 조합해서 새로운 어그리게이트를 만드는 도메인 팩토리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엔티티만 있으면 그 엔티티만 가지고 데이터를 불로 전환하는 객체로 전환하는 것은 잘 하지만 우리가 DDD에서는 엔티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그리게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엔티티하고 밸류 오브젝트가 포함이 된 AR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한 팩토리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검토 결과 복잡한 초기화 로직은 프레임워크 외부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 2번째 검토사항 불변식 보장입니다. JPA 먼저 볼게요. JPA 같은 경우에는 프로텍티드 이상의 기본 생성자를 요구합니다. 이게 큰 단점 중에 하나죠. 2번째로 스프링 데이터 JDBC 같은 경우에는 재구성 과정에서 얘가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리플렉션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성자 내부의 복잡한 검증 로직이 재구성 시 의도치 않게 실행될 수 있는 설계적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도메인의 불변식 보호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3번째 검토사항 애그리게이트 루트 보호. JPA 같은 경우에 요거 있죠. 우리가 조인처럼 사용하는 원투메니 등을 통해서 내부 엔티티에 대한 직접적인 리파지토리 생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개발자가 실수로 내부 엔티티용 리파지토리를 만들면 애그리게이트 루트를 통하지 않는 조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요 발생을 해서 생명주기의 일관성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JDBC를 한번 살펴볼게요. 애그리게이트당 하나의 리파지토리라는 원칙을 강제합니다. 루트가 아닌 내부 엔티티는 별도의 리파지토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팩토리로서의 애그리게이트 경계를 보호하는 DDD 원칙에 잘 부합합니다. 자, JDBC는 그나마 조금 쓸만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JDBC가 구조적으로 DDD의 뭐 그런 철학들을 좀 고려했을 때 어그리게이트 루트 보호와 생명주기 관리에 더 적합하다. 완전 적합하다는 아니고 마지막 검토사항까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재구성 지원, AR을 복원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팩토리인데 그걸 잘 해주냐? DB 데이터를 객체로 복원하는 재구성 팩토리로서는 매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JPA는 이렇게 복원을 해줄 때 생명주기 내의 동일성을 보장을 해주고요. 스프링 데이터 JDBC는 매번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성이랑 팩토리 역할 측면에서는 두 프레임워크 모두 합격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제가 해보니까 이 결정은 저의 결정입니다. 스프링 데이터는 이렇게 실제 DB에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엔티티를 복원하는 데까지는 최적화가 돼 있는데 AR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 결정은 그냥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JDBC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이후에 저는 이제 코딩을 JDBC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코딩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JPA나 그 다음에 스프링 데이터 JDBC도 이용할 수 있게끔 잘 모듈을 구성을 해 놓기는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팩토리의 역할을 JPA로 할 것이냐, 스프링 데이터 JDBC로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두 개 다 써보니까 커스텀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요구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커스텀 해야 될 요소들이 조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JDBC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기로 했고 팩토리 모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팩토리 모델은 DDD에서 얘기하는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한 지침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소스는 제가 여기 GitHub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론 받으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DD에서 요구하는 팩토리의 객체 생성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일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원하는 게 뭐였냐면은 요거는 이제 저의 추가 요구사항입니다. 조회할 때 그 복원할 그 칼럼들 있죠. 칼럼들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팩토리 모델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AR 팩토리 모델을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선 제네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모델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이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생각을 코드로 표현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AI 에이전틱을 하는 그런 방법 중에 많은 이제 실제 실무 개발자들이 AI 에이전틱으로 개발을 할 때 그냥 자연어로 주는 게 아니고 코드로 주면은 결과물이 훨씬 더 잘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부합해서 이렇게 AR 팩토리라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모델로. 또 제너릭에 나오는 A, 요 A는 어그리게이트 루트 타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I는 어그리게이트 루트의 ID 타입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포넌트 C로 표현이 됐는데요. 이 컴포넌트는 V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스프링 데이터 JPA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볼 때, 검토를 해볼 때, 어그리게이트 안에 엔티티가 여러 개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가정이 돼서 검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AR 모델, AR들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내다 보니까 엔티티가 정말 어그리게이트 루트에 한 개, 두 개 이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데이터 JDBC 같은 경우에는 어그리게이트 루트 기준으로 되어 있고, 어그리게이트 루트에는 엔티티가 하나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두 프레임워크의 그 철학들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 급하니까 팩토리 모델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복원 기능을 위해서 리컨스티튜트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 칼럼을 동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resolve required columns, 네, 이렇게 메소드 두 개를 정의함으로써 AR 팩토리 인터페이스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AR 팩토리 모델을 실제로 이제 구현한 예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모델은 특정 도메인 모델의 컴포넌트가 있고요. 팩토리가 그 AR 팩토리를 이제 확장을 해서 만들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팩토리를 구현하는 어댑터, 요렇게 코드가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실제 코드를 보기 전에, 여기 포스트 컴포넌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은, V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죠. 포스트라는 AR이 있고요. 그 AR에, 요렇게, 네,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거. 네, 요게 V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VO를 이렇게 컴포넌트라는 실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포스트 메타라는 VO를 레코드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굳이 실드 인터페이스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특정 도메인 어그리게이트에 AR에 소속되어 있는 VO들을 한정시키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레코드나 막 만들어가지고 막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 VO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MTT하고 VO의 차이점은 식별자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DDD에서 얘기하는 밸류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가장 자바에서의 좋은 방법은 레코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AR 팩토리 모델의 구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AR 팩토리입니다. 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A는 어그리게이트 루트 타입. 여기서는 지금 포스트라는 어그리게이트 루트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포스트. 그 다음에 I는 이 AR에서 사용이 되는 ID를 ID 타입이 될 것이고요. C는 AR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이제 컴포넌트. 그래서 포스트 AR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베이스 엔티티는 제가 따로 이제 공통 요소로 만들어 놓은 거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ID는 요 베이스 엔티티에 세팅이 되어 있고,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트 매파, 요런 것들이 지금 VO 형태로 만들어 놓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를 빼고, 지금 이제 포스트 매파 같은 경우에 컴포넌트, 이와 같이 포스트 컴포넌트라는 실드 인터페이스 안쪽에 레코드로 이렇게 VO를 표현을 해주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태그하고 퍼머넌트 링크 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얘를 왜 VO로 만들었냐? 저의 이제 첫 번째 목적은 그 동적으로 속성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우리가 글을 쓸 때 글을 최초에 작성을 하는 사람은 포스트에 대한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냥 글을 보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 메타 정보는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동적으로 속성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팩토리에서 해주기를 기대를 했던 거죠. 어그리게이트 루트까지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팩토리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 팩토리 인터페이스를 확장을 해서 포스트 AR 팩토리라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R 팩토리는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폴리시를 작성을 했을 때처럼 어떤 마커 인터페이스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마커 인터페이스 형태로 많이 모델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그 개념들을 추상화하는 데는 마커 인터페이스 형태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좀 실제 코드를 구현을 할 때 이와 같이 마커를 해주고 거기에 특화된 인터페이스야 라고 해준다면, 이제 지금 현재 모듈은 포스트만 있지만은 다른 비즈니스 도메인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팩토리를 만들 때에 필요한 그런 형태를 지키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요거는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디폴트 메서드가 좀 2개 있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 팩토리 어댑터에서 리컨스티튜트 메서드하고 그 다음에 리졸브 리콰이어드 컬럼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거는 AR을 복원시켜주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리컨스티튜트, 그래서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져올 컬럼 정보, 그 다음에 데이터. 그래서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맵으로만 받게끔. 그래서 JPA나 JDBC를 제가 안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JDBC 클라이언트를 쓰게 되면은 로 매퍼 중에 이제 칼럼 맵 로 매퍼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그냥 맵으로 그냥 싹 받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JDBC 클라이언트를 선정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로직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클론 받으셔가지고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특수한 부분만 조금 제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post.reconstitute라는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AR을 만들 때 복원 메소드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주게끔, 스테이틱으로 만들어주게끔 정의를 해놨고, 포스트를 잠깐 보시면은, 포스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복원 지점을, 요거로 딱 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복원할 수 없게끔, 이렇게 제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레지스트리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갖고 오고 싶은 데이터만 가져오게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이 팩토리의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타입, 포스트 베타,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요럴 때는 요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에서 값을 이렇게 꺼내와라. 이렇게 정의하는 레지스트리 맵이 하나 존재합니다. 요 부분이 아마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제 경력 차이에 따라서.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원하는 컬럼만 지정할 수 있게끔 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리스트로 이렇게 컬럼 타입들을 컴포넌트형으로만 리스트를 받아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얘기 뭐죠? 포스트에 들어가 있는 VO들만 리스트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칼럼을 만들어줄 때 일단 디폴트 칼럼들에 대한 세팅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에 아까 전에 보셨던 포스트 메타라는 VO 정보도 추가적으로 가져오고 싶다 했을 때 처리하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로직이고, 여기 보시면은 스네이크 케이스로 변환을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시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팩토리가 만들어졌으면은 어떻게 사용하냐. 리파지토리를 구현하는, 어댑터를 작성을 할 때 팩토리를 주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JDBC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JDBC 클라이언트도 주입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ind all 요 소스를 한번 보죠. 요 find all에 대해서 이제 호출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칼럼에 대한 리스트 정보를 이제 컴포넌트 리스트 타입, 클래스 리스트로 아규먼트를 받고요. 그 아규먼트를 아까 보셨던 팩토리의 resolve required columns를 이용을 해서 리스트 스트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딱 칼럼이 지정이 되겠죠. 그 지정이 되면은 얘를 이제 문자열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칼럼을 지정하는 부분을 이와 같이 포매티드 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변환이 되니까 처음부터 변환해 주지 않고 그냥 이제 문자열을 리스트 형태로 받아서 걔를 이제 스트림을 이용해서 변환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SQL 인젝션하고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을까? 우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입력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보안 사항인데,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칼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밸리데이션하는 그런 메소드를 따로 만드셔서 공통 유틸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테스트 코드를 보면서 한번 구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테스트 코드고요. 요겁니다. 요거. 위에 거는 이제 P4 테스트 데이터 넣는 부분이고,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포스트 메타라고 하는 이 포스트 메타는 뭐죠? VO인데 태그즈하고 퍼머링크가 들어가 있는 VO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까지 다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보면 쿼리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실렉트문을 보시면은 이제 포스트 아이디 스테이터스 여기까지는 이제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니까 태그즈하고 퍼먼트 링크, 요 칼럼까지 보이죠? 자,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뒤에 뭐 쿼리니까 테스트 통과. 자, 그 다음에 소스를 잠깐 수정을 해서요. 이번에는 이 포스트 메타 정보를 빼고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자,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디폴트 칼럼만 가져오게끔 될 겁니다. 자, 저장하고요. 테스트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찍힌 쿼리 내용을 보면은 기본 칼럼들은 이렇게 쭉 나오고요. 쭉 나오고 끝에 메타 관련해 가지고 태그즈랑 퍼머링크 링크 칼럼이 안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이런 기능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팩토리 하나로 모델에 따라서 쭉 구현을 해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비즈니스적 우리가 DDD 할 때 중요한 게 뭐죠? 유비쿼터스 랭귀지죠. 그래서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칼럼만 보여주고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칼럼만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 고객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유비쿼터스 언어로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포스트 AR 팩토리를 만들 때 요거죠, 요거. for owner, for default. 그러니까 기본 정보만 가져오기 세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소유자인 경우에는 메타 정보까지 가져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이제 디폴트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걔를 이제 적용한 거를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면 그냥 이렇게 리스트 오브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마저도 이 코딩에 실수가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만들자 이거죠. 디폴트 값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팩토리에서 for 디폴트 이렇게 얘는 실제 구현은 리스트 오브죠. 예, 리스트 오브로 넣어줘도 되긴 되는데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유비쿼터스 언어를 제대로 좀 활용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면 리스트 오브니까 이제 아까 메타와 관련된 태그라든지 퍼머넌트 링크 칼럼은 보이지 않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for owner 있었잖아요. 네, for owner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알아서 얘가 알아서 내부에 포스트 메타를 넣어준 거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모델 중심으로 응집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데, 예. 느끼시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제 테스트 코드를 돌려는 봐야겠죠. 예, 이렇게 돌려보면은, 로그 보면은, 지금 이제, for owner, 이렇게 했죠. 예, 그럴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그와 퍼머넌트 이 칼럼이 두 개가 추가돼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현 코드를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모델을 만들고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추가 연구 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예, 좀 더 이렇게 더 개선을 해야 될 사항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퍼 부분이 좀 디폴트 기능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어댑터를 보셨을 때 레지스트리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 레지스트리에 대해서도 뭔가 작업을 해주면은 어댑터 구현할 때 얘를 따로 별도로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세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든 거에는 저는 지금 이제 공통 AR을 만들 때의 요소에 대해서 유닛이라고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재설계를 해서 이 유닛에 보시면은 뭐 엔티티 ID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베이스 엔티티 요 정도만이 지금 잘 쓰고 있고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컴포넌트 유닛을 하나 좀 추가해가지고 VO죠. VO에 대한 이제 AR 내에서의 VO 모델 이런 식으로 하나 좀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이 레지스트리를 구현하게끔 하면은 훨씬 더 좀 깔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리퍼지토리 팩토리가 아니라 도메인 팩토리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